안녕하세요. 11월 10일 드디어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의 합병 소식이 나왔는데요. 바로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거대 기업이 온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가 투자하고 있는 로보틱스 사업과 건설주 섹터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젯밤부터 화이자 백신의 임상 3상 실험에서 백신이 90% 이상 효과가 나왔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간밤에 유럽과 미국 증시 굉장히 올랐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친환경의 청정 설비 소식과 하나솔루션의 흑자 소식, 각 기업들의 발표하고 있는 3분기 실적들을 알아보고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로보틱스, 빅3 산업과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의 합병 소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저평가 섹터로 인정받고 있는 건설주에 대한 내용들 알아보시고요.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CS 윈드, 대양전기공업, 정상 JLS, 웹젠을 준비했고요. 주요 종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투머치팍의 총평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백신 관련주와 컨택트주에 대해서만 상승이 있었는데요. 여행주와 항공주에 큰 상승이 예상됐었는데 상대적으로 주가는 많이 빠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아직은 백신이 전 세계에 퍼지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또한 화이자가 백신을 운송하는 데서 영하 70도 이상에서는 5일밖에 보관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요. 이러한 이슈가 좀 우려감이 남아있다 시장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그 중에서도 정유화학, 섬유 쪽, 조선해운 쪽이 좋아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은행주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시장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요. 전체적인 흐름은 대세는 친환경과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역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종목들 여전히 좋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역시 제가 장기 투자해볼 가치주 섹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발을 빼면서요. 약간 단타를 들어왔다 이런 느낌이 좀 나올 만큼 주식시장이 많이 출렁했는데요. 어제 상승이 컸기 때문에 좀 조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매수에 동참하면서 앞으로 대세 상승장을 이끌 것이다 이런 쪽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바로 해마로푸드 서비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서 주식수를 늘리겠다는 그런 정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거래소 부분을 보시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동참하였는데요. 아직까지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볼 수 있겠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그런 배당주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S-오일이라든지 기아차 같은 석유, 정유, 화학, 자동차 관련된 부분을 많이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 특히 휠라홀딩스를 외국인이 좋아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컨택트주에 대한 관심도 지적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역시 S-오일을 담아가면서 정유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지주와 KB금융 역시 같이 배당주를 담아가면서 은행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고요. 대한항공 쪽 컨택트주를 미리 예상하여 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현대그룹 관련된 주식들을 꾸준히 담고 있다 보실 수 있겠고요. 제이콘텐트리 역시 실적이 좋은 그런 콘텐츠 관련된 종목으로 꾸준히 지켜보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GS 소식이 나왔죠? GS 관련주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대백화점과 머리퍼시픽과 같은 컨택트주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대형 기업에만 중점을 두고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아가면서 휴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요. 이 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매수를 했고요. 진성트이 씨가 계속 꾸준히 TV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메디톡스와 휴젤에 대한 부분 역시 좋게 보는 것 같고요. 특히 제우스라는 이 종목이 굉장히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좋게 바라보고 있고 5G 종목 쪽에서는 서진 시스템이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주로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던 D&T 쪽과 메가스터디 교육 쪽에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더나 관련하여 AB프로바이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일신 바이오와 같은 백신 수송 관련된 종목들 꾸준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를 크게 매수하면서 컨택트 시제로의 변화를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떨어진 JYP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모두투어와 같이 여행주에 대한 관심을 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LNK 바이오 굉장히 요즘 흐름이 좋은데요. 인바디라든지 이렇게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뷰를 보시면요. 바로 백신 훈풍에 동학개미가 돌아왔다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항공과 여행주가 크게 웃었는데요. 대한항공이 역시 가장 탑픽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신 수정에 대한 부분에 이슈를 받을 것 같기 때문인데요. 여행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갈지는 아직 예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행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 말이면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에 큰 상승을 보였던 것 같고요. 주식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그 완전한 상한가에 도달하지 못했고 조금 흐르는 모습을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좀 미끄러지면서요. 상대적으로 컨택트주와 언택트주가 좀 나눠지는 그런 형국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화이자, 모더나 소식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컨택트주와 언택트주에 대한 변화는 굉장히 출렁임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3상 효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석달하기는 이르다 이런 쪽의 내용을 나오고 있고요. 화이자를 비롯한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오고 있지만요. 외국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두각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만큼 아직은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내년 9월까지 국내에서도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꾸준히 밀어줄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소식이 가장 화가 난 사람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화이자 발표를 왜 대선 투표가 끝난 뒤에 발표를 하느냐. 이전부터 말했듯이 본인은 화이자랑 맞지가 않는다. 약간 이런 쪽의 내용이 나왔고요. 미국 FDA도 더 일찍 발표했어야 한다면서 왜 대선이 끝난 이후에나 이 백신이 나온다는 발표를 하는지 자기에게 불리한 그런 내용 상황이었다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으면은 백신이 앞으로 4년 동안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자기가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것이라고 오히려 또 떵떵거리는 그런 모습이네요. 간밤에 다우는 폭등하고 나스닥은 폭락하는 그런 양쪽 측면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개발하는 제넥신 같은 기업은 오히려 떨어지고요. 백신을 이동하는 데 기여하거나 또 백신을 수탁해서 생산하는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은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렇게 되게 시장이 양분화돼서 어려운 흐름으로 예측하기가 어렵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정말 폭등까지 하면서요. 크루즈 관련과 여행주, 항공주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호텔 이쪽도 같이 다 좋아지면서 마치 백신이 곧 나온 것처럼 그런 큰 주식시장의 반응을 일으켰다. 미국에서부터 그렇게 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요, 희망적 백신 소식으로 큰 폭의 경기 반등이 기대된다면서 글로벌 경제가 V자 반등할 확률을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백신을 승인하고 일반인 대상의 대량 예방접종이 곧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2분기부터는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는 미국도 너무 오른 탓인지 경계감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따른 영향을 한국이 오늘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주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알아봐 줄 것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가요. 2020 규제 백서를 공개하면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정부의 145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해달라. 규제가 너무 많아서 진행되는 부분에 문제가 크다는 내용 쪽으로 전체적인 산업별로의 섹터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공해차 보급 목표 같은 것과 자동차의 리콜 관련 과징금 부분 여러 가지 시장 조치를 해달라는 쪽으로 의견을 많이 제출했고요. 이런 규제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이 1년 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측면에서 많은 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독특한 마케팅이라고 해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바로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의 인스타에는 30의 법칙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팔로워가 현재 47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30개 이상 넘기지 않는 그런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 비율도 맞추고 있고 나름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팔로워 47만 명이 넘어서인지 거의 웬만한 인플루언서급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 부회장의 SNS 활동이 무거운 재벌 이미지를 벗어나서 소비자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 이에 마케팅에 따라서 소비자의 친밀도가 높아지고 신제품을 새로 홍보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새로운 경영 전략이 되었다. 재미있는 소식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신세계 조선호텔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쪽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좋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 친환경 청정 설비로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바로 포항 제철소 소결 공장에서 SCR 설비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대 80%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대폭 저감하는 청정 설비 가동으로 친환경 제철소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는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포스코 포항제철 소장 같은 경우는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면서요, 친환경 설비 구축으로 깨끗하고 맑은 제철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이런 친환경적인 포부를 밝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1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해서요, 대기오염 물질을 감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포스코에 대한 이런 친환경 청정 설비에 대한 부분을 지속해서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합병 후 첫 세 부분의 동시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2,32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9.6%인데 이게 바로 2009년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특히 케미칼 부분과 저유가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증가로 이익이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24%와 81%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큐셀 부분에서 미국, 유럽 등 주요 태양광 시장의 수요 회복세로 모듈 판매량은 늘었지만요, 주요 원자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익 규모는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첨단 소재 부문은 앞으로도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생산 증가에 따라 부품 수요가 회복한 데다 주요 스마트폰 업체 신제품 출시로 전자 소재 사업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므로 앞으로도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케미칼 부분은 저가 원료 투입 효과가 지속되지만 전기 보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줄 수 있고요. 큐셀 부분은 상대적으로 태양광 모듈 판매량 증가로 실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합하는 초대형 커머스 기업의 탄생,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내년 7월에 출범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친 그런 부분이 강점이라고 합니다. 특히 유통과 모바일 커머스의 결합으로 인해서요, 2025년까지 취급액 25조 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원대한 포부를 밝힌 만큼요, 기업 결합 심사와 내년 5월쯤 개최될 예정인 주주총회를 통해서 합병을 7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GS 리테일이고요. 합병 비율은 1대 4.2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GS 홈쇼핑 주식 한 주당 GS 리테일의 신주 4.2주가 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병이 성사되면요, 자산은 9조 원이고 연간 취급액은 15조 원, 하루 거래 600만 건에 이르는 초대형 온오프라인 겸업을 하고 있는 단일 유통기업으로 탄생되겠습니다. 특히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3천만에 가까운 TV 홈쇼핑 시청 가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결합이 굉장히 큰 강력한 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업자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업계 자산 규모를 보시면요, 롯데쇼핑이 33조 원이고 이마트는 19조 원입니다. 네이버 쇼핑과 또 쿠팡은 20에서 17조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합병법인 GS 리테일의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투자 여력도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은 선두권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전국 15,000여 개의 GS25 편의점을 비롯해서요, 슈퍼마켓 GS 더 프레시, 호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6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 유통에 특히 강자이기 때문에 최근 5년 사이 평균 10%의 고성장을 이뤘지만 점포수가 정체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온라인 커머스와 오프라인을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인 점포망과 물류 인프라를 통해서요, 앞으로 TV 홈쇼핑과 결합하는 모바일 커머스의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하면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객 확보 측면에서도 양사의 멤버십 회원만 해도 GS 리테일 1,400만 명, 홈쇼핑은 1,800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복 고객을 제외하더라도 약 2,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그런 마케팅이 펼쳐진다면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요, 어느 때보다도 경영 환경이 불확실하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시기에서 두 회사의 사업 역량을 한데 모아서 더 큰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함께 매진하자고 밝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배민과 요기요 합병이 조건부를 승인했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서 다음 달에 결론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게 되면서요, 앞으로 두 기업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이쪽 업계에 굉장히 큰 뜨거운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자기 주식 209만 주를 CJ에 처분하였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CJ CGV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 손실이 968억 원으로 적자 전환하였는데요. 예상보다 적자가 더 컸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넥슨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모바일 부분의 실적이 좋았다는 쪽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매출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하였는데요. 전파 모바일 등 앞으로 신작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모바일 쪽에서의 더 큰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PC 온라인 매출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집콕 쪽이 늘어나고 집에서 게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실적은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스테디셀러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규 모바일 게임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지스타에서 선보일 신작을 포함해서 이용자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제공할 콘텐츠 개발에 앞으로 매진하겠다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썬데이 토즈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올 3분기 매출 265억 원, 영업이익 34억 원, 당기순이익 3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3%, 66% 굉장히 증가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애니팡4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부분이 핵심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만 하루 최대 100만 건 이상의 광고 시청권을 만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광고 부분에서 가장 높은 매출 규모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작 시리즈에 이어서 대중성을 강조하면서 가수 아이유를 모델로 세워가지고 인지도와 광고 시청 쪽에서 모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쪽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토즈는 기존 애니팡 시리즈 관련 게임과 카툰 네트워크 협업 게임 위 베어 베어스 더 퍼즐을 통해서 게임 사업을 이어가다가요. 지난해부터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의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디즈니 팝타운까지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실적 체질 개선되고 있는 썬데이 토즈에 대한 관심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장에서 휴젤이 3분기 매출에 540억과 영업이 211억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밝히면서 주가의 상승이 높았습니다. 사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요. 영업이익 역시 2분기 대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국내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해외 시장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두 제품 전체 모두 매출액이 늘었다고 합니다. 국내 보틀리는 톡신 시장에서 4년 연속 1위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보틀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선두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고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외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돋보였다는 부분에서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보툴리는 톡신 제재 레티보에 대해서 중국 품목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서요. 오는 12월 첫 수출길에 올랐기 때문에 해당 매출이 반영될 4분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좋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로보틱스 빅3 사업으로 키운다는 뉴스 나왔는데요. 요즘 같이 휴림 로봇이라든지 T로보틱스와 같은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어서 이에 대해 먼저 선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로봇계 개발 보스턴 다이내믹스, 정의선 현대차에 안길까라는 내용인데요. 이 로봇계를 개발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냐면 바로 사종 로봇과 빅독을 개발해서 글로벌 인지도를 확산하고 있고요. MIT 교수 출신의 마크 레이버트 박사가 창업한 기업으로요. 주로 군사용 로봇 개발에 참여했으나 구글을 거쳐서 소프트뱅크 그룹에 인수된 후에는 이족보행 인간형 로봇까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지능형 로봇에 관한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사업이 어디까지 왔나 보시면요. 2014년 10월부터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하면서 여러가지 로봇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정의선 회장이 미래 현대차 그룹 사업의 20%는 로보틱스로 이쪽 산업을 밝히면서요. 2월에 CES 2020에서 우버와 협업한 개인용 비행체 콘셉트인 SA1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 기업을 바로 현대차가 인수를 추진하면서 로봇 산업을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이런 쪽에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또 수소차까지 이렇게 여러가지 자동차의 선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부분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 쪽에 이런 솔루션 부분을 로보틱스 기술이 필요로 하고 있고 바로 연평균 13%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기대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한 만큼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고요. 가장 선진적인 로봇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이 그룹을 인수한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큰 좋은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공개한 2025 전략에서 현대차 그룹은 로보틱스에 향후 5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미 미국 보스턴의 로봇 스타트업 리얼타임 로보틱스에 투자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보틱스 산업 쪽에 현대차에 대한 굉장히 큰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취임 메시지에서도요. 로보틱스, UAM, 스마트시티 같은 상상 속의 미래 모습을 보다 빠르게 현실화시키겠다는 쪽으로 인류에게 한층 높은 삶의 경험을 제공할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저평가 건설주 실적 공급으로 재평가 받는다는 뉴스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현대대우건설의 주가가 연초 대비 25%, 33% 폭락한 상태이고 PBR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5개사가 분양을 1년째 37% 급증하고 있고 실적 호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재평가가 돼야 된다는 쪽으로 건설주가 상대적으로 역대급 저평가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근 유류 수요가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내 주택 공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는 곧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GS 건설과 같은 종목들, JSND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건설주에 대한 관심 한번 가져봐 주시고 앞으로도 철도망 구축이라든지 노후주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른 새로운 건축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바로 CS 윈드 재생에너지 쪽에서 바이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성장 모멘텀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그 정책 효과로 인해서 풍력 설치량이 예상치를 이미 기존 대비 최대 120%를 상회할 예정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ITC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개발업체들이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반대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에 따른 바이든 후보의 정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미국의 풍력 설치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쪽에 미국 시장 진출도 탄력에 대한 부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부 풍력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CS 윈드에게 여러 이익이 나올 것 같고요. 예상치를 상회한 3분기에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큰 그림을 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자는 쪽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배출 순 제로 시대로 진입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100%로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따른 풍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일어날 것이다. CS 윈드의 목표 주가는 14만원, 15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개할 기업은요, 대양전기공업인데요. 동사는 조선 선박용 조명가구 LED 비중이 37.2%고 방산 쪽과 철도 쪽 그리고 자동차 쪽, 자회사 한국특수전지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서 수소 센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자동차용 센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50억 원, 2021년에는 100억 원의 계획을 하고 있고 점차 200억까지 계획되고 있는 그런 신성장 동력이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요. 자동차 부분의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큰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쪽으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육상 분야 센서 사업에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이 따른 전문 인력도 확대될 것이고 여러 가지 쪽으로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성장 가능성 부분에 두고 내용이 나왔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순 현금이 883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54%를 보유하고 있는 좋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재무구조 기업이다. 앞으로 건설 투자라든지 R&D 쪽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할 것이라는 쪽에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봐달라는 쪽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정상 JLS인데요.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어느 정도 부합한 수준에 이뤘다. 이게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 둔화가 되면서요. 1분기, 2분기까지 어느 정도 실적 감소, 영업이익 감소가 반영이 됐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해외 유학 법인이나 이런 시애틀 쪽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업을 못하고 있고 중국 및 동남아 쪽의 교재 수출이 아직도 부진했다는 점이 아직도 회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방과후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아직 소폭 역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규모는 미미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 메리트에 대한 배당 수익률 6.7%로 좋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해볼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웹젠입니다. 3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뮤 아크엔젤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매출 순위가 4분기 들어서도 탑 10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고 역시 또 다른 게임 역시 4에서 6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좋은 매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빅히트 신작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실적을 높여가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실적이 나오는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저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쪽에서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신작들이 계속 계획이 되어 있고요. 특히 중국 시장 쪽에서의 론칭을 앞으로 일정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중순까지는 론칭될 예정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을 예상해보고 저평가로 되고 있는 실적에 관한 그런 게임주로 웹젠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휴림 로봇과 삼부토건 이렇게 테마성으로 좀 연결되는 종목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준비해봤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오늘 3분기 매출 128억 원, 영업이익 45억 원을 달성하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2150%를 증가했는데요. 오늘 주가는 크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R&D에 투자하는 기업들, SSD 관련해서 검사 장비 쪽으로
내었음을 좋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이후에 임원들의 주식 수가 변동이 있었는데 계속 주가의 흐름은 정배열 형태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앞으로 로봇 산업 쪽에 전망을 투자해보고 싶으시다면 T로보틱스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는요. 그린케미칼 오늘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쪽으로 준비해봤고요. 태경케미컬 방송에서 꾸준히 이슈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존의 고점을 다 도달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데도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릴 경우 한 번 더 큰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으로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상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장기 투자해볼 섹터로는 저는 조선업과 해운업이 가장 큰 이슈를 받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백신이 나오게 되면 항공과 해운업 쪽에 그런 큰 물동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운임 또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재주들에 관한 그런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수주가 일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더 많은 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까지 정유와 석유 관련된 부분 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시장 섹터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따라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